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4세대 부분 변경 버전인 신형 투싼을 보러 왔는데요. 가격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모던 트림 기준으로 2,700만 원대, 최고 트림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3,4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구형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166만 원이 상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 내외장 디자인과 함께 옵션들도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 제 옆에 있는 신형 투싼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시다시피 N9입니다. 구형 같은 경우도 N9은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날렵하고 기본 라인에 비해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형 투싼 역시 N9은 전용 범퍼라든지 전용 그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스포티해진 느낌이 듭니다. 특히 그릴 같은 경우는 막혀있는 타입이 아니라 안쪽에 라디에이터가 좀 많이 보이는 타입이라서 좀 더 시원시원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범퍼 같은 경우도 에어 인테이크라든지 가니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날렵하게 잘 빠져 있어서 개인적으로 투싼의 N9의 디자인 완성도가 정말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차량은 1.6 터보 가솔린 차량입니다. 그리고 트림은 최고 트림인데요. 구형과 비교했을 때 데이라이트, DRR이 달라졌고요. 그릴도 역시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범퍼도 같이 달라지면서 약간의 디자인 변경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존의 투싼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정말 예쁜 타입이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약간 더 간소화가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런 그릴 같은 것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N9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근데 기본 라인도 충분히 멋스럽고요. 특히나 이런 블랙 하이글로시 같은 재질이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크게 가져가고 있고요. 전방의 엠블럼 같은 경우도 블랙이긴 하지만 유광 소재를 적용을 시킴으로써 N9 같은 그런 모습을 같이 가져가고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한 줄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총 5줄이 들어가 있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총 4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대신 이 면적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았을 때는 뭐 큰 차이가 없이 여전히 예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하얀 차량은 하이브리드인데요. 범퍼를 보았을 때 구형과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본형이 마치 N9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딱 봤을 때 이 에어 인테이크라든지 형상 같은 것들이 N9처럼 스포티하게 잘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일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진짜 N9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의 가니쉬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구형에 비해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신형 투싼 같은 경우는 이 기본형 라인이 가장 예쁘고 장점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파워트레인은 변경이 없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모터 출력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마력이 5마력 정도 상승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의 경우에는 페이스 리프트이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쪽과 뒤쪽에 범퍼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장이 구형에 비해서 약 10mm 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투싼 같은 경우는 3세대에서 4세대로 오면서 덩치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변화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전용 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전시된 일반적인 투싼하고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추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해볼 거고요. 후면부 같은 경우도 이쪽에 보시면은 범퍼 디자인이 구형에 비해서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구형, 신형 놓고 봐야지 알 수 있을 정도의 변화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의 N3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런 러기지 매트 이런 것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특히 이 차량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모터와 배터리가 아래쪽에 깔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에 비해서 약간의 이런 공간 손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평탄화도 잘 되어 있어서 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차박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문제 없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차량은 1.6 터보 가솔린입니다. 그리고 최고 트림이라서 마찬가지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 이 트렁크의 높이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짐을 이고지고 실었을 때 트렁크 바닥이 조금 낮은 게 편리하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고저차가 엄청나게 극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도 짐을 싣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에 러기지 매트 같은 경우도 크게 하이브리드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잘자잘한 수납용품 이런 것들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다시 N9로 넘어와서 앞쪽에 전용 엠블럼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측면부 같은 경우는 기본형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휠의 디자인이 역시나 다른데요. 일단 휠을 보게 되면은 기본형과 비교했을 때 자세히 보시면은 안쪽에 캘리퍼나 디스크가 좀 더 훤히 보이는 타입이라서 진짜 고성능이 아니기는 하지만 고성능다운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중앙부의 N, 휠캡도 N9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면부가 기본형과 N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폭이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여기 리어램프까지는 기본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범퍼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형과 정말 다른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 옆에 이 듀얼 머플러, 기본형은 머플러가 히든 타입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N라인 같은 경우는 고성능을 지향하는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범퍼의 형상들이 고성능 차량에서 볼 수 있는 가니쉬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예쁩니다. 특히 신형 투싼과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라든지 이런 후진등 이런 것들은 범퍼 아래쪽에 여전히 위치해 있어서 이거는 살짝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트렁크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N라인이기 때문에 실내에 전용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런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레드 포인트 스티치가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N라인만이 가질 수 있는 스포티함이 정말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N라인답게 전용 레드 스티치와 함께 재질이 살짝 다른 것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만졌을 때 패브릭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선하긴 하지만 역시나 오염이 되면은 애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 대시보드에도 마찬가지로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패브릭 소재도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N라인이기 때문에 N라인 전용 디자인만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여기 시동 버튼도 N라인이기 때문에 뭔가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레드 포인트 링이 더해지면서 딱 이렇게 시동을 켰을 때 이런 감성적인 마력을 충분히 소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레드 포인트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좌우에는 타공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포크 쪽을 보시면은 이 유광 가니쉬와 함께 N, 엠블럼이 들어가면서 딱 운전을 했을 때 감성이 일반 라인에 비해서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페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른 점은 없습니다. N라인의 총 정리를 하자면은 구형과 마찬가지로 전용 내외장 디자인과 함께 감성 마력을 높여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다수 존재해서 좋기는 하지만 구형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없어서 약간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N라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 전용 트림이기 때문에 성능에 차이는 없어서 그것도 약간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N라인은 기본형에선 선택이 불가능하고 프리미엄부터 가격은 175만 원이 듭니다. 현재 저는 1.6 가솔린 터보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타고 있는데요. N라인과 비교했을 때 느낌이 좀 더 편안하고 밝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지금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을 타고 있는 중인데요. 시트의 이런 마감새라든지 퀄리티 같은 것들이 구형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쿠션감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말캉말캉한 느낌이라서 착자감도 편안한 편이에요. 촉감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천연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 맨들맨들한 느낌이 들어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N라인과 비교했을 때 공격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보기 편안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도어의 틀 같은 경우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제일 상단에 위치해 있는 가니쉬가 빠졌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스티치 같은 것들도 깔맞춤이 같이 되어 있고요. 패브릭 소재도 미묘하게 N라인과 비교했을 때 촉감이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조수석 오픈 트레이 같은 경우는 구형에는 없었는데 신형에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거는 코나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를 보시면은 신형 코나나 아니면은 신형 소나타와 비슷하게 이렇게 커브드 형식의 디스플레이가 좌측부터 우측까지 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센터 페시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형으로 바뀌면서 무선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키2,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과 빌트인 캠 2가 추가가 되었고요. 아래쪽에 공조 시스템 역시 신형 코나나 소나타와 비슷하게 이렇게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거의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는 버튼식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신형은 칼럼식 기어가 추가가 되면서 센터 쪽에 광활한 수납 공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쪽에는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이 우측에는 무선 충전,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오토홀드 등등 이런 것들은 앞쪽에 버튼을 배치를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요. 아래쪽에 공간이 진짜 넓기 때문에 웬만한 짐들은 아래쪽에 다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본형과 다른 점은 없는데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신형 투싼에서 가장 큰 변경폭이라고 생각되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구형 오너분들이 가장 배합할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신형 투싼을 산다면은 요 HUD는 필수로 넣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 투싼의 내외장 디자인과 옵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분 변경에 가까운 업그레이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구형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166만 원이 상승을 했지만 2023년에 한 번의 연식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170만 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초기형과 비교했을 때 거의 300만 원 가까이 오른 금액대이기 때문에 살짝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나 제원 같은 경우도 8단 자동이 들어갈 줄 알았던 가솔린 모델은 7단 DCT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8단 자동 같은 경우는 2.0 디젤에만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모터 출력이 증대가 되었기 때문에 EV 모드가 증가되었고 또 이제 마력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형 투싼의 주력 트림은 아마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형 투싼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시승기까지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